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이게 3년 정도 수사, 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장동 피고인들이 그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범죄 피해액, 그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좀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7천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2천억 정도가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갖고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맞물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죠. 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국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지금 1심 판결 지금 성남도시공사가 5억 1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의 규모의 손해가 발생됐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돼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제가 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도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추징 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 전두환 대통령 추징 사건 관련 그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항소하고 상고했는지 아세요? 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습니까? 항소합니까? 아니, 항소하지 일단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2,6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추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근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때가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다릅니까?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성이 다릅니다. 형사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고요. 일부 그 2천억 검찰에서 뭐 추징 보존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도 항소심에서 더 엄밀하게 사실은 입증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이렇게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갖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 환수 특별 뭐 기동대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갖고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냔 말입니다. 아니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그 범죄 그 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들이 밝혀왔고요. 그거는 무죄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형사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은 이게 필요적인 몰수 추징 부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물론 것만 대답해 부패재산법에 주세요. 의해서 2심, 3심을 통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아니 몰수 추징 선고가 더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범죄 수익의 환수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민사 소송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관계없이 이미 피고인들이 중형 선고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선정에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이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국고 손실에 따른 배임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는 게 국민적인 판단이고 이번 여론조사라든지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 사설에도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렇게 이론을 펼쳤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불법 수익 이 7,400원을 이재명 정부가 짬짬이해서 범죄자들에게 안겨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고 집에서 내몰린 많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런 얘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구태타적인 항명이라고 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그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 갖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개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건 저희 검찰 발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의 의견과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 배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서 별도로 뇌물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했죠. 근데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나눠 갔는데도 뇌물이 아니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왜 안 다툽니까? 다투지 않는다면은 향후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이 업자가 있는데 뇌물로 주고받으면은 이 처벌을 받는데 너무 친해서 너무 경제 공동체가 돼서 수익을 분배한다고 해갖고 이게 공동체니까 뇌물이 성립 안 된다는 이게 항소를 안 하셔갖고 법리로 굳어지고 판례로 굳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업자들하고 이 공직자들하고 서로 이 법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뇌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우리 경제 공동체로 똘똘 뭉쳐갖고 수익을 나눕시다. 그러면은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너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안이고요. 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이건 뇌물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둘이 공모해갖고 수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포섭되는 부분이다. 배임죄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개로 뇌물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장관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관님은 이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신데 이게 검찰과 법무부는 다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있다라는 그런 그 핑계로 돌리시는 것 같아서 좀 그 가슴이 아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뭐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검찰 뭐 개별 사건의 어쨌든 당 부를 갖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